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동영상 제282편에서 김종인 위원장 귀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을 꼭 읽어보세요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년 12월 15일 오전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건과 관련하여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문 내용 중에 4가지 대목이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김종인 위원장이 발표한 사과문 중에서 사실이 아닌 대목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문에서 발표한 그 내용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라는 부분인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정경유착이라는 용어하고 사회공헌사업의 차이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업 회장들이 과거 정권 시절에 이른바 통치자금 명목의 돈을 청와대에 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정경유착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심한 경우에는 회장이 구속되는 가혹한 시련을 겪었던 대기업들은 대우그룹이 해체된 1998년 이후부터 총 매출액의 일부를 해마다 사회공헌사업 활동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청와대에 낼 통치자금을 우리 사회의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액수가 LG그룹은 연간 600억 원 선이고 삼성그룹은 2천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 수사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롯데그룹의 경우에는 해마다 총 매출액의 1% 이하를 사회공헌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 증언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대기업의 경영 환경이 이렇게 달라졌는데도 김종인 위원장은 정경유착이라는 구시대의 요물입니다. 구시대의 요물을 사과문에서 사용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둘째, 특정한 기업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 승계 과정의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이 있습니다 하는 대목인데 아마도 이 대목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박영수 특검 측의 주장하고 언론의 허위 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에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 귀하라고 해가지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을 반드시 읽으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은 거짓과 진실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그 파기환송문을 눈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또한 공적인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한 재상도 있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읽은 사과문이에요. 사과문 내용입니다.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한 재상도 있었습니다 라는 제목인데 아마 이 부분은
최서원의 국정농단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이건 사실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립니다. 국정농단이란 말은 검찰하고 박영수 특검에서 지어낸 용어, 그러니까 새로 만든 조어라고 합니다. 이걸 지어낸 용어에 불과하고, 그 정확한 표현은 뭐냐? 정확한 표현은 검찰과 언론이 합심하여 조작한 기획된 국정농단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쓴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1권과 2권에 보면은 검찰 및 특검의 수사 기록, 그리고 법정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제가 그 구체적인 증거, 그러니까 기획된 국정농단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해 놓았으니까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김종인 위원장이 읽은 사과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라는 대목인데, 이 부분은 진짜 법을 모르는 그 무식한 사람이 쓴 글입니다. 이게 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 상태가 아니고, 구속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형이 확정되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형이 확정되어서 지금 복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이 2018년 11월에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가지고 형 집행하면 됩니다. 근데 안 했어요. 2018년 11월에 확정된 형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가로 1차 구속영장 청구 다음에 2차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그 내용이 SK그룹 89억 뇌물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구속영장을 추가로 요구하는데 이 추가 구속영장의 시효 만료 시점이 2019년 4월 16일 자정부터입니다. 이게. 근데 이 구속영장이 2019년 4월 16일 자정에 시효가 되어버리니까, 시효가 만료가 되니까 그때 느닷없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미 형이 확정된 그 2년짜리 그 형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상태가 아니고 불법으로 지금 현재 감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가지 혐의와 관련해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상태가 아니고 불법 감금 상태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제출한 형 집행 정지 요청서 부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거짓과 진실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직접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허위 사실을 근거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내용 증명 편지를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이런 대목들은 다 허위사실이다 하는 그 근거, 그걸로 해서 제가 내용 증명 편지를 보내고, 제가 허위사실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좋다, 그러면은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를 해라. 그 근거를 오는 12월 30일까지 제시를 해라. 그리고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제가 김종인 위원장을 형사고발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 내용 증명 편지도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실과 재판 과정을 기록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1권과 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제 휴대폰 010-5307-5472번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배송해 드립니다. 교보문고나 인터넷 서점인 예스24, 알라딘, 반덴 루니스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